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세와 화웨이 논쟁 등으로 표출됐던 미중 갈등이 이번에는 히토류를 매개로 불붙었다.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쪽은 중국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4일 히토류 업계 전문가를 모아 대미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망 등은 해당 회의에서 히토류는 현대산업 전반에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물자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물량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심의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발개위는 이에 대해 효과적인 보존 및 생산 운용을 추진해 히토류 자원이 전략자원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8에서 9일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이처럼 히토류 수출 규제를 노골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0일 유화 부총리를 대동하고 중국 장시성 히토류 생산지를 시찰한 게 신호탄이었다. 지난달 28일에는 발개위 책임자가 중국 CCTV 인터뷰에서 만일 누군가 우리가 수출하는 히토류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장시성 남부, 옛 중앙소비에트 인민과 중국 인민 모두 불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 유통을 사실상 거의 독점한다. 지난 2월 미지질조사국은 지난해 히토류 글로벌 생산량의 70.6%가 중국산이라고 집계했다. 게다가 직전 4년간 미국이 수입한 히토류의 80%가 중국산이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처럼 히토류가 풍부하지 않다. 우리는 킬러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중국인들의 관점을 전했다. 미국은 일찍이 히토류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전쟁 선전포고 이전인 2017년 12월에 이미 차질 없는 중대 광물 공급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 광물이란 미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필수 사안이 되는 자원들이다. 미 내무부가 지난해 히토류를 비롯한 중대 광물 35종을 추려 발표했다. 중국이 발개위 회의를 연 4일 미 상무부는 차질 없는 히토류 공급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위협이 최근 현실화하자 곧바로 준비했던 대책을 공개한 것이다. 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은 중대 광물 공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군사 양쪽 모두의 잠재적 취약점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동맹국 공조를 포함한 24개의 세부 목표와 61개 행동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히토류는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뿐 아니라 각종 첨단 무기 생산에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히토류 없이는 현대의 삶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미국의 핵심 자원의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보고서 권고에 따라 전례 없는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히토류 동맹국으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난처한 입장이 처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 역시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가 높은 데다 미국은 우리와의 동맹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히토류 수입의 41%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5일 국회 강연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미래 패권 경쟁이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기자 중국이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인 히토류를 무기화할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히토류 자급자족 추진과 함께 동맹국들과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4일 발간한 보고서 중대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상무부는 히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대책으로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들었다. 보고서는 관심이 있는 파트너들, 특히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협력, 공조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류 분야로는 중대 광물 자원의 확인과 탐색, 중대 광물의 가공과 재활용, 공급 리스크 완화와 공급 사슬 교란 방지, 중대 광물과 제조업에 대한 연구 개발, 해외 투자, 광물 권한 획득, 자산 개발에 대한 실태 추적과 정보 공유를 들었다. 상무부는 중대 광물의 생산,
구매, 투자자들을 위한 장관급 포럼을 열어 동맹국들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공조 방침은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들이 희소자원의 공급을 악의적으로 차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안보 타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악화하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다.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은 각종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미래 기술에도 필수적이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은 히토류 수입의 70에서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날 거명된 한국, 일본, EU 등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면서도 첨단 기술을 지향하는 산업국들로서 광물 자원 무기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상무부는 중대 광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선의 관행들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미국이 중대 광물에 접근할 능력을 키우고 중대 광물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리스크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관리들과 민간 부문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구성해 파트너 국가들을 직접 찾아 문제 해결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맹국들과 정부 간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도 중대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주요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뒤따랐다. 상무부는 중대 광물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미국 내 관련 산업들을 보호, 강화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대 광물을 사실상 자급자족하기 위한 일련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날 보고서는 희소한 광물 자원의 공급 사슬이 훼손되지 않을 방안을 찾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12월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런 중요 광물들은 자주 무시를 당하지만 없으면 현대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연방정부는 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된 권고들을 통해 미국이 필수 광물로부터 차단되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무부는 히토류를 포함한 35개 광물을 중대 광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스마트폰, 항공기, 각종 컴퓨터, GPS 항법 체계, 윈드 터빈과 같은 친환경 기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명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같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는 첨단 무기에도 당연히 이들 광물이 들어간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35개 중 29개 광물에 대한 수요의 50%를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14개 주요 광물은 미국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내에 제련과 제조 시설이 없는 광물도 많다. 21세기 세계 경제는 희소금속이라 불리는 다양한 희귀한 금속과 광물이 원재료가 되어 하층적 밸류체인의 공정을 거쳐 첨단 제조업과 4차 산업의 최종 제품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8년 발표된 첨단 산업의 비타민, 희소금속의 교역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희소금속을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칭하면서 주요 첨단 제조업과 4차 산업에 소요되는 광물과 희소금속을 나열하였다. 희소금속은 보통의 금속처럼 다량이 소요되지 않고 아주 소량으로 첨단 기능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이다. 원재료의 형태로 채굴함에 있어서도 다량의 채굴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체제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히토류만큼 이러한 희소금속의 정의에 잘 맞아떨어지는 금속은 찾기 어렵다. 히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타넘,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디움, 39번인 이트륨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원소라는 의미로 히토류 금속 또는 단순히 영어 표기 레어스 엘리먼츠의 줄임말인 RE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히토류 원소 자체가 희귀한 것은 아니다. 히토류 중 하나인 세륨은 구리, 아연, 코발트와 비교해도 매장량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분포도 남극을 제외한 세계에 각 대륙에 넓게 퍼져 있다. 심지어 히토류는 한국의 홍천, 충주 등에도 매장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1950년에도 히토류가 수출된 바 있다. 히토류가 원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고순도의 제품으로 정연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희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히토류 원석에는 다양한 원소가 흩뿌려지듯 분포돼 있어 이를 정연하려면 원석을 깬 다음 액체로 녹이고 다시 원소끼리 모아야 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히토류는 1. 채굴 과정, 2. 분리 과정, 3. 정련 과정, 그리고 4. 합금화 과정의 밸류 체인을 거친다. 히토류의 분리, 정련 및 합금화 과정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한다. 히토류는 다시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로 구분된다. 경히토류는 중히토류에 비해 부존량이 10배 가까이 많고 전 세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채굴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보통 중히토류의 가격이 더 높은 편이다. 반면 무거운 중히토류는 현재 중국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히토류가 지표면에 분포되어 있어 채굴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다. 중국은 중히토류와 경히토류를 모두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히토류 소재 금속은 독특한 물리와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21세기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우선 첫 번째 특성은 강력한 자성과 초전도체이다. 이러한 소재적 특성이 적용된 제품이 영구자석이다. 오늘날 히토류의 20% 정도는 영구자석 제조에 사용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응용 분야이다. 히토류 덕분에 랩탑 컴퓨터의 크기나 무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보통의 중형차 한 대에는 500g의 히토류가 들어가며 전기차의 경우에는 1에서 4.5kg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 한 대에는 1kg의 니오디뮴과 100에서 200g의 디스프로슘이 들어간다. 영구자석의 합금 조성은 네오디뮴 철봉소계 및 사마륨 코발트계가 주를 이루고 가격이 저렴한 철계 자석에 비해 자기적 특성이 매우 우수하여 부품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두 번째 특성은 금속 형태로 활성이 크고 유리화와 합금화가 상대적으로 쉬우며 자체 발광 기능이 있어 유리공업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형광체 전구와 최근에는 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의료기구 등의 핵심적이다. 히토류가 본격적으로 산업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가전제품의 소재로 응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90년대에는 독일의 전구기업 오스람 등 유리가공 부문과 촉매제로서의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 히토류가 많이 사용되었다. 영구자석에 많이 응용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20에서 30개의 소형 영구자석이 들어간다. 풍력발전 터빈에는 약 2톤의